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관료주의 철폐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써온 말들이죠. 왜 그런가 보면 관료주의 철폐를 주장하는 정치가들이 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관료주의를 만들어가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독일 유력 경제 일간지 한델스블라트를 보시면요. 관료주의에 관한 법령이 어딘가에서 사라지면 곧바로 관료주의의 철폐를 옹호했던 정치가들로부터 신속히 다시 사라진 법령이 대체되어 자리를 잡는다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좀 꼬인다. 이게 독일어를 그대로 번역하니까 조금 한국말로 하면 어색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관료주의 관련 법령은 또 다른 법령이나 법으로 대체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런 현상은 관료주의 철폐를 주장했던 정치가들에 의해 다시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신문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관료주의가 가져오는 폐해가요, 보기보다 작지 않다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혁신을 파괴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관료주의 하면 공무원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단어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사회 인식은 일단 일을 잘 못한다, 또는 심하게 도덕적인 잣대까지 들이대 나쁘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기 시작합니다. 즉 한국이나 독일 등 세계 어느 나라나 관료주의라는 단어가 있는 한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는 일단 좋지가 않을 겁니다. 물론 관료주의는 공조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같은 사조직에서도 회사 운영에 나쁜 영향을 미치죠. 공무원들은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 어떤 가치 변화에 있어서 늘 보수적으로 지키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즉 너무 성급히 검증 안 된 채 변화하는 것에 대해 기존의 가치를 돌아보게 하고요. 변화를 기존 가치, 즉 보수적인 가치와 함께 비교 대상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점도 있는 거죠. 그러나 회사같이 경쟁을 먹고 사는 사조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델스블라트는요, 독일 기업 스스로 길을 막고 있다라는 기사에서 시대의 변화와 시장의 변화에 기업은 늘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가며 변화에 반응을 해야 한다며 이 관료주의에 대한 전투 능력은 어쩌면 회사 생존과도 같은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은 이 관료주의를 계속해서 두면요, 조직이 만성화되고 거대해져서 시간이 지나면 운동력이 사라진다고 꼽고 있는데요. 특히 공공기업의 경우 이런 공조직과 사조직의 중간에 있어서 기업 경쟁과 사회 공공성이라는 애매한 회색지대에서 관료주의의 악영향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관료주의가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사회에 파장을 미치기에 사람들은 나쁘다는 인식과 편견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신문은 일단 관료주의에 적게 되면 인적 자원이 아주 수동적으로 변하는 점을 꼬집고 있는데요. 쉬운 말로 시키는 것만 한다는 겁니다. 주체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즉 조직이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미팅, 리프팅 작업, 서류 작업 등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인적 자원 낭비로 이어지죠. 불필요한 일에 대한 자원 낭비는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요인입니다. 전체적인 업무 진행의 컨텍스트를 읽거나 전체적인 사고를 하는 대신에 조직 구성원 개개인이나 각 부서가 자신의 목적만 바라볼 뿐이죠. 그리고 이는 각 부서 간의 협업을 방해하고 조직을 마비시키는 결과까지 불러옵니다. 신문은 독일에서는 놀랍게도 전체의 70% 정도가 이 관료주의로 인해 복잡한 프로세스에서 스스로 방해가 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관료주의가 아주 큰 문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게 혁신과 경쟁에서 아주 먼 얘기죠. 또한 경쟁력이 없고 혁신이 없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이빨이 없는 맹수와도 같습니다. 자유시장이 계획경제보다 좋은 점이 별로 없습니다. 실업률, 인플레이션, 비공정 분배, 문제들이 추두룩하죠. 그러나 경쟁과 혁신으로 자유시장은 더 높은 성장을 하고요. 이 모든 단점들을 커버해 나갑니다. 자유시장에 사는 시민들에게 관료주의는 이렇게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공무원들을 또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즉 자유시장이 믿어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관료주의는 이렇게 도덕적인 심판대까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관료주의를 자유경쟁시장 관점에서 부도덕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공무원과 한국 공무원,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똑같을까요? 물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사회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와 인식도 조금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독일 공무원들은 정치활동이 보장이 되고요. 이에 따라 정당활동, 정치적인 의사표현 등이 허락이 되는 곳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 그러니까 공무원이 정치에 참여하며 충돌하는 법익과 이에 관한 조정은 또 다른 문제이기에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독일은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의사표현의 자유나 정당활동의 자유 등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바로 독일 국회의원들이 대다수 공무원인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직을 유지하고도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을 놓게 되면 다시 공무원으로 돌아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활동, 정당활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정치가가 욕먹는 자리지만 칭찬받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한국이든 유럽이든 정치가는 대중과 늘 코드를 맞추고 눈높이를 같이 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집단지성과 늘 합의와 절충을 찾아야 하는 고도의 지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사회적 지위가 일단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독일 통계청에 들어가 보면 2018년 통계 공무원 출신 또는 공무원인 사람들 중 173명이 연방국회 국회의원으로 국회에서 업종별로만 보면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국회가 공무원 출신이 많은 이유는요, 독일의 의원내각제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즉 국회의원들이 수상이 되고 장관이 되는 곳이기에 일단 각 부서 국장급들의 자리를 자기 사람으로 채우게 마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은 정당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정부 조직에 자기 당 쪽 사람들을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방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바뀌면 바로 시의 각 부서에 주로 같은 당 사람들을 중용하는 편이죠. 한국도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지자체나 각 정부의 국장급 자리는 정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자리죠. 독일은 그냥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대놓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직을 맡았던 자들은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호흡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정책 하나하나로 심판을 받는 선진국의 정당들은 오랫동안 정책 수립에 참가한 전문 집단인 공무원들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 안전하고 좋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도 많습니다. 서류로 가득 찬 답답한 사무실에 앉아있는 이런 느낌의 공무원과 관료주의에 젖어있는 자들이 국회로 들어온다는 지적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 즉 국회의원이 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청소년 시절부터 정당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독일 국회의원의 제1 자격 요건은요, 오랜 정당 활동, 그것도 청소년이나 대학생부터 정당 활동을 해왔느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부터 정당 활동을 해온 공무원들은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인지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이 아주 빠르죠. 즉 독일 공무원 조직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그 생태계가 한국보다 정무적인 판단이 빠르고 민의에 대해 민감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시선도 공무원이라는 답답한 행정직으로 고정관념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늘 국민들 수준과 코드를 맞춰가기에 노력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사고를 하는 집단으로서 사실 시키는 것만 하는 관료주의 폐해를 희석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나오지가 않아 사실 기사를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공무원 노조 방문했을 때 기억하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약간 변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정리를 해드리면 독일 공무원은 정치활동이 가능하고 국회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은 대체적으로 청소년 시기부터 정당 활동을 해온 집단이며 독일 공무원 출신 국회의원들은 특정 분야 행정 전문가이자 입법 전문가로서 유명인이 국회에 입성하는 우리 한국 국회의 분위기와는 확연히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독일 공무원 조직이 한국과 다른 점 중요한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독일 정부에는 공무원들만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 연방정부에서만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독일 공무원법이 아닌 일반 노동법에 근거해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만 독일식 무기계약직은 일반 노동법에 따른 5대 보험을 보장하는 정규직입니다. 거의 종신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독일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직종으로 쉽게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인원들이 2018년 독일 통계에 의하면 독일 전체에서 290만 명이고요. 공무원 합해서 공공업무를 하는 전체 인원에서 61%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연방정부에서는 공무원이 더 많이 근무하죠. 일반인 신분은 29%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 일반인 신분은 대부분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국가행정조직에서 일을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신문기사가 있나 찾아보니 없더라고요. 일주일째 지금 찾고 있는데 없어서 유출을 할 수 있는 기사를 보여드리면요. 기사에서는 연방정부 14개 부처에서 2만 명의 일반인이 일을 한다. 그럼에도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가라는 내용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연방정부는 매년 700건의 컨설팅을 외주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는 이렇게 국가 공공업무에 대해 외부 컨설팅을 받게 되면 2만 명의 일반인 전문가들이 14개 부처에서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한 논쟁을 다루는 기사입니다.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은요. 이들 일반인으로 국가 행정직에 있는 집단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는 거죠. 이런 독일 공조직의 모습은 독일 공무원이라는 자리가 행정 전문직 또는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이는 집단이라는 인식을 독일 사회에 심어줍니다. 즉 공무원을 바라보는 인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생태계를 바라보는 인식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공공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독일인들이 우리나라 행정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9년도 한델스블라트 기사는요, 대략 공공 업무에 종사하는 직종들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먼저 소방관, 참고로 독일 소방관은 대체적으로 의용 소방대입니다. 자기 마을과 도시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키죠. 여기서 소방관이라는 것은 더 이상 도시가 의용소방대로 커버가 될 수가 없을 때 도입하게 되는데요. 즉 독일의 대도시는 거의 모두 전문 소방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의사, 간호사, 의사하고 간호사가 들어간 것은 독일은 병원 등 공공의료는 지자체의 의무로 응급실이 있는 규모가 큰 대부분의 병원은 지자체가 운영을 하는 곳이죠. 그러나 규모가 작거나 일반 사립병원은 같은 직종이라도 공공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의사, 간호사 직종을 이렇게 하면 공공업무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인, 행정전문직, 세관원, 판사, 검사, 교사, 독일 학교는 대부분 공립이라 교사도 공무원 신분이죠. 즉 일반 행정 전문가 또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군인 등 그런 공무원들은 연방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종사하는 공공업무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로 가면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율이 위와 같은 이유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는 일반 민간인 신분이 훨씬 더 많고요. 연방정부는 대략 70%가 공무원직으로 일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독일 사람들이 바라보는 공무원은 이렇게 공무라는 성격도 있지만 특수 전문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직종의 사회적인 지위를 얘기할 때 그 업종이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다 딱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역학 관계에서 찾을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